이번에 새롭게 게시된 GS25의 가맹 타입을 분석해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CU와 이마트24를 함께 운영하는 편의점 윤사장입니다. 오늘은 GS25의 세 가지 가맹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19년 8월 현재 GS25는 GS1, GS2, GS3 타입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4대 편의점 가맹 형태가 궁금하시면 위에 영상 참고하세요. 먼저 GS1 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GS1 타입은 경영주가 직접 점포를 소유 혹은 임차하여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개점 투자 비용으로는 상품 보증금 1,400만원이 있고요. 소모품 준비금 100만원을 책정하고 있네요. 상품 보증금은 폐점 시 환급 가능한 금액이고요. 물론 소모품 준비금은 환급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가맹비는 세금 포함 770만원이고요. 합계는 2,270만원입니다. 점포 임대는요, 경영주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야 합니다. 시설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본부 지원이고요. 특약에 따라 경영주가 투자 가능합니다. 경영주가 투자를 하면 수익 배분율 10%를 더 받게 됩니다. 매장이 작고 시설 인테리어 비용이 저렴하면 경영주가 추가 투자를 하셔서 배분율 10%를 더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투자 금액 합계는요, 점포 임차 비용 플러스 개점 투자비 해서 2,270만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투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듯 보이는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점차 임차 비용에 따라 투자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 있는 점포에 편의점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식당을 내보내려면 권리금이 들겠죠. 그냥 예입니다. 권리금 5천만원을 주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식당이 보증금이 5천이에요. 그러면 권리금 5천, 보증금 5천, 그리고 개점 투자비 2,270만원을 합하면 1억 2,270만원이 됩니다. 조금 편의점 생각하는 2,270만원이 좀 많이 오바되죠. 1억 2,270이면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많이 드니까 조금 드는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빈 점포가 있어요.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신규 오픈하려고 해요. 빈 점포니까 권리금은 없죠. 보증금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1,000만원에 2,270만원을 합하면 3,270만원이면 오픈 가능합니다. 1억 2,270만원으로 오픈할 수도 있고요. 3,270만원으로 오픈도 할 수 있습니다. 점포 임차 비용에 따라 오픈 비용 천차만별입니다. 계약 조건은요, 배분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영주 수익 배분은 66%로 되어 있네요. 24시간 운영 시 5%, 영업 활성화 장려금 2%, 합계 73%로 책정되어 있네요. 2018년에 있었던 G타입은 기본 배분율이 65%였죠. 거기에 비하면 8%가량 올랐는데요. 하지만 전기세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전기세를 지원을 대부분 해줬을 때는 평균 한 60~70만원 가량 지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평균입니다. 여름이랑 뭐 봄, 가을 다르겠죠. 에어컨에 따라서. 뭐 여름에는 100만원 받았을 거고 봄, 가을에는 뭐 한 50만원, 60만원 받았겠죠. 하여튼 전기세를 월 평균 60~70만원 지원받았는데 없어지면서 배분율 8% 올랐죠. 표면적으로는 배분율 8% 상승시키면 경영주의 수익 엄청 개선시켜 준 듯 보이나 실제 월 순수익은 한 2~30만원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개선되었으니까 다행이죠. 계약기간은요 5년이고요 담보 설정으로 5천만원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담보 설정하셔도 되고 뭐 현금 하셔도 되고 뭐 그게 아니면 보증보험으로 많이 합니다. 보증보험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5천만원에 5년의 비용이니까 420만원 가량 나옵니다. 지원 제도로는 폐기지원, 발주, 장려금 등이 있는데요. 경영주의 발주 스타일에 따라서 한 2~30만원 가량 나옵니다. 수익 추구 특약으로 10% 되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렸죠. 시설 인테리어에 경영주가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 배분율이 83%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GS2 타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GS2타입은 경영주가 임차 비용의 50% 부담하여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기본 계정 투자 비용은 2,270만원으로 똑같네요. 점포 임대는요, 본부에서 임차를 합니다. 본부에서 임차를 하고 본부가 경영주에게 전대 임차를 합니다. 임차 비용은 50%만 점주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원이다. 그러면은 경영주는 50만원 내겠죠. 시설 인테리어는 본부 지원이고요. 투자금액 합계는요, 전대 보증 보험 플러스 계정 투자비 2,270만원입니다. 이 또한 GS 1타입처럼 전대 보증금에 따라 투자금이 천차만별입니다. 거기도 뭐 보증금 권리금에 따라 점주가 투자하는 금액이 뭐 반이긴 하지만 뭐 권리 5천 보증 5천이었으면은 점주도 그의 반틈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죠. 50%니까요. 계약 조건의 배분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영주의 수익 배분율은 60%로 되어 있네요. 24시간 운영 시 5%, 영업 활성화 장려금 2%, 합계 67%로 책정되어 있네요. 2018년에 있었던 공동투자형 R형의 배분율이 60%였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7% 올랐죠. 하지만 여기도 전기세 지원이 없어졌죠. 전기세를 70만원 지원받았는데 없어지면서 7% 올랐다. 표면적으로는 배분율 7% 상승 시키면서 경영주의 수익을 이것도 개선시켜 준 것 같아 보이나? 실제 뭐 월 순수익은 뭐 10만원, 20만원 이 정도 개선되었을 거라 생각되네요. 계약 기간은요 4년이고요. 담보 설정은 3천만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으로 설정하셔도 되고 현금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보증보험으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보증보험 3천만원에 4년의 비용은 한 200만원 가량 나올 것 같습니다. 200만원 가량. 지원 제도로는 폐기지원, 발주 장려금 등이 있고요. 경영주의 발주 스타일에 따라 이건 배분율이 GS1보다는 낮기 때문에 한 20만원 가량 나올 것 같습니다. 20만원 정확한 거 아닙니다. 경영주가 어떻게 장려금 발주를 하냐에 따라서 이 20만원이 아니고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발주 장려금이 그 달에 얼마나 많이 걸리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이번에는 GS3타입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GS3타입은 본부가 임차한 점포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기본 계정 투자비는 2,270만원 똑같습니다. 점포 임대는요 본부에서 임차합니다. 그리고 본부가 경영주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점포의 권리금, 보증금, 월세에 따라서 예치 보증금이 최소 2천에서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본부가 점포를 임차하는데 이 점포의 가치가 비싸면 비쌀수록 예치 보증금이 올라가겠죠. 시설 인테리어는 본부 지원이고요. 투자 금액 합계는요 예치 보증금 플러스 계정 투자비 2,270만원. 이 또한 GS1, 2 타입처럼 예치 보증금에 따라 투자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의 배분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영주의 수익 배분율은 41%로 되어 있네요. 24시간 운영 시 5%, 영업 활성화 장려금 2%, 합계 48%로 책정되어 있네요. 2018년에 있었던 안정 추구형 A형 배분율이 45%였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3% 올랐죠. 하지만 전기세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전기세를 월 평균 6, 70 받았죠. 없어졌고요. 없어지면서 배분율 3% 올랐죠. 표면적으로 배분율 3% 상승시키면서 경영주의 수익을 개선시켜 준 듯 보이나 실제 월 순수익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0만원 정도 악화되었습니다. 좀 이따 계산해 보면 알겠죠. 여기서 만약에 전기세 지원이 있다, 전기세 지원이 있으면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세요. 전기세 지원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면 월 순수익은 악화된 거 아닙니다. 개선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전기세 지원이 홈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악화되었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계약 기간은 4년이고요. 2018년보다 2년 증가했고요. 2018년에는 2년이었어요. 근데 4년으로 바뀌었죠. 담보 설정은 3천만원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2018년에는 1,000만원이었어요. 1,000만원인데 3천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계약 기간과 담보 설정은 GS2타입과 동일합니다.
지원 제도로는 폐기 지원 발주 장려금인데 이것도 뭐 경영주의 발주 스타일에 따라서 한 10만원, 20만원 가량 나올 것 같은데요. 폐기 지원은 GS1, 2, 3 똑같습니다. 발주 장려금 또한 GS1 타입, 2 타입, 3 타입 똑같습니다. 하지만 배분율에 따라서 발주 장려금이 회사가 가져가겠죠. 그래서 1타입, 2타입, 3타입이 경영주가 가져가는 수익은 또 다릅니다. 4대 편의점 점주 임차 수익 구조가 궁금하시면 위에 영상 참고하세요. 타입별 매출 대비 순수익을 계산해봤습니다. 먼저 기본 설정을 하겠습니다. 24시간 기본 운영이고요. 인건비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24시간 30.4일 365일 평균해서 한 달에 30.4일 인건비 610만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 똑같이 설정했고요. 영업비는 150만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영업비 항목으로는 카드 수수료, 전기세, 폐기, 직기관리비, 간판 세척비, 포스 유지비 등등 있습니다. 각종 세금, 수당, 장려금, 인센티브 제외하겠습니다. 월세는 1매출과 동일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매출이 150이면 월세는 150, 1매출이 200이면 월세 200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매출 150만원, 이익률 28%의 순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GS 1타입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수익은 1매출 150, 한 달 30.4일, 이익률 28%, 배분율 73% 하면 총수익은요 932만원입니다. 순수익은요 총수익 932만원 빼기 인건비 610만원, 영업비 150만원, 월세 150만원을 빼면 한 달에 22만원 남습니다. 순수익 22만원입니다. 이번에 GS 2타입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수익은 1매출 150만원에 한 달 30.4일, 이익률 28%, 배분율 67%로 하면 총수익은 855만원입니다. 순수익은 총수익 855만원에서 인건비 610만원 빼고요. 영업비 150만원 뺍니다. 그리고 월세 75만원, 반틈이죠. 75만원을 빼면 20만원입니다. 기본 계약시 GS 1타입과 GS 2타입의 순수익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순수익 측면에서는요. 이번에는 GS 3타입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수익은 1매출 150만원, 한 달 30.4일, 이익률 28%, 배분율 48%면 613만원입니다. 순수익은 총수익 613만원에 인건비 610만원 빼죠. 그리고 영업비 150만원 뺍니다. 월세는 없죠. 월세는 회사가 내기 때문에 월세 없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47만원입니다. 1매출이 150만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적자가 147만원, 적자 장난 아닙니다. 같은 방식으로 1매출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100만원) 하면은 GS 1타입, 2타입, 3타입 다 적자죠. 당연히 1매출이 150만원 가량 나오면은 GS 1타입과 2타는 적자는 아닌데 GS 3타입은 적자죠. 인건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1매출 200만원이었을 때 GS 1타입, 2타입 괜찮게 남습니다. GS 3타입도 적자는 아니네요. 57만원 가량 남네요. 이 1매출 250만원 가량 나오면은 1타입, 2타입, 3타입 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타입별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GS 1타입, 2타입, 3타입 1타입으로 갈수록 오픈 비용은 상승합니다. GS 3타입으로 갈수록 오픈 비용은 감소합니다. GS 1타입과 2타입은 3타입에 비해서는 순수익은 올라갑니다. GS 3타입은 GS 1타입, 2타입에 비해서 순수익은 낮습니다. GS 1타입은 재계약 시 경영주가 우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포가 경영주 점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그리고 GS 2타입, 3타입은 재계약 시 경영주의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 점포는 회사의 점포입니다. 회사 임대차입니다. GS 2타입, 3타입은.
경영주 권한은 계약의 유지 정도입니다. GS 2타입, 3타입의 경영주가 회사에 우리에게 좀 더 배분을 해 주실 걸 요구를 하면 회사는 나가! 그리고 다른 경영주를 모시게 됩니다. GS 1타입은 폐점 시 임차권을 경영주가 정리해야 됩니다. 권리금, 보증금 등등 점포의 사항을 다 경영주가 정리해야겠죠. GS 2타입과 3타입은 폐점 시 본사가 알아서 합니다. 왜냐하면은 GS 2타입과 3타입은 경영주가 임차권이 없습니다. 그냥 경영주는 나가면 임차권은 본사가 알아서 정리를 합니다. 2타입과 3타입은 도망 나올 때 편합니다. 재계약은 불리하지만 도망 나올 때는 편합니다. 1타입은 재계약은 유리하지만 도망 나올 때 고생을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게시된 GS25의 가맹 타입을 분석해 봤는데요. 제가 잘못 해석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S25의 3가지 가맹 타입을 알아봤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만. 우와, 뭐 본부임차는 하지 말아야겠구만.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나. 와, 전기세 지원 진짜 안 해주나. 전기세 지원을 안 해주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데.